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푸조 3008 GT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29살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푸조 3008 GT 모델이고요. 1500cc, 131마력, 30.6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탄지는 얼마나 됐나요? 제가 이 차를 출고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4,500km 정도 한 것 같습니다. 4만이라고 하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나오죠? 공식 연비는 도심 14.8, 14.5, 고속 17.8로 나와 있는데, 제가 느껴봤을 때는 도심에서는 한 16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고속은 20 이상은 그냥 거뜬히 넘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16이 넘어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차의 기본적인 금액은 4,670만원 정도인데, 저는 1월에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받아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취등록세 포함 저는 4,270에 이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취등록세 포함 4,270만원. 네네, 맞습니다. 그럼 구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단 취등록세만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400만원 정도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풀 할부로 해서 한 달에 한 72만원 정도 나오고 60개월 있습니다. 기준인가요? 네, 60개월 기준 7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지금 차를 운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263만원. 263만원이요? 네, 263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만 30 안 넘으셨구나. 네, 아직 안 넘어가지고 아직 지금 좀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을 봤을 때 그냥 되게 심심하고 좀 무난하고 깡통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앞에 외관이 이 사자 모양이 전 너무 강렬하고 인상이 깊어서 이 차에 그냥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같은 동급 SUV 중에서 디자인 부분에서 또 1위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유럽에서. 네네, 푸조에서 잘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앞에 보시면 다 버튼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었는데, 운전자가 편하도록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여져서 운전하는 동안에도 편하게 누를 수 있고, 또 보기에도 편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지 않나. 직관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둘 다 장점이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제 다음 장점은 이제 푸조하면 연비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기존 나와 있는 연비보다 조금 더 나와요. 운전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심에서는 한 16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말은 이제 제가 20 이상 나온다고 고속에서 그거보다 더 나옵니다. 30까지 가나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20보다 좀 더 이상으로 거뜬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름 넣는데 부담 없겠어요, 이 차량은? 기름값이 올라도 지금 사실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올라도 부담이 없다. 네, 많이 넣지 않으니까. 네, 올라도 부담이 없다. 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시트인데요. 가죽 시트가 아니고 알칸타 소재로 다 들어가세요. 이게 앞좌석, 뒷좌석 다 들어갔는데, 이 앞좌석, 뒷좌석 뿐만 아니라 도어 쪽에도 알칸타 소재가 들어갔는데, 여기. 네, 이것 또한 조금 실내에 되게 좀 고급진 좀 그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제가 핸들을 꺾을 때 알칸타 소재의 재질이 운전자를 이렇게 잡아줘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도 주는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있나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한여름에는 살짝 더울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근데 외관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쁘니까요. 이게 GT 모델에 한해서만 알칸타라가 들어가는 건가요? GT 모델부터 알칸타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알칸타 트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GT부터만? 네, GT부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지금 낮이라서 네. 아마 안 보이실 건데요. 앞에 계기판 쪽이랑
도어 쪽, 컵홀더 쪽, 네. 그 다음에 썬루프 쪽에 파란색 불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되면은 실내 분위기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태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실내가 너무 이쁘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은 많은가요? 아니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딱 하나예요, 네. 색상은.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이제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이 다른 차들에 비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 있는 이유가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이 차를 살 때 딜러분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대부분 핸들 안쪽으로 계기판을 보는데 핸들을 D컷으로 만들면서 이제 운전자한테 좀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한눈으로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기판까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이 되게 편리하고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HUD가 필요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HUD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 쪽에서 잘 보이니까 네.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잘 보이네요. 네, 너무 잘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이 GT 모델부터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마사지 기능을 켜봤는데 이게 킨 건가? 네. 마치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쿡쿡쿡 조금씩 누르는 느낌. 네.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왜 마사지 시트를 넣었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다른 기능을 넣어주던가 마사지 기능이 좀 더 원활하고 잘 될 수 있는 마사지 시트를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꾹꾹이 정도? 네,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정도. 이게 제가 패딩 입었을 때 느낌이 진짜 거의 안 날 정도로. 그래요? 네,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의미 없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미러 스크린이 있는데 푸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잭으로 만들었어요. 무선이 안 되고 다 유선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선도 정품 잭이 아니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또 정품을 써야 돼? 네, 무조건 정품을 써야 되는 게 단점인데 너무 불편하고 가끔 이제 차가 흔들릴 때 잭이 살짝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다 끊겨요. 내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네. 꺼지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렉이 좀 심하게 좀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비를 끼고 가다가 화면이 멈춰 있어서 가는 건가 하고 갔다가 아니어가지고 네네. 제가 한번 어디 가는 길에 늦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푸조해서 네.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유선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느리다. 네, 느리고 렉도 렉까지 잘 있다. 걸린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단점은 공간인데요. 준준형 SUV로 나와 있어요. 근데 뒷좌석을 보면은 뒤에가 상당히 넓지가 않아요. 심지어 가운데 뒤에 송풍구 쪽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가운데는 성인이 앉을 수 없고 사실상 4인승인 거죠. 아이들만 태우라고 하는 건가? 패밀리카로 진짜 만든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공간이 많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네. 스포티지, 투싼 이렇게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차량들은 공간이 엄청 넓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협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 좀 뒤에가 많이 좁고 일단 이 송풍구가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네,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은요, 이제 서비스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이 차를 살려고 이제 알아본 도중 모든 푸조 오너분들이 하는 얘기가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고 서비스를 맡기면 나오는데 한참 걸린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서비스 센터를 들어갈 일이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제가 또 이제 차를 살 때 딜러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푸조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많이 생길 거다. 올해부터 푸조 코리아가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길 건데 아직까지는 네.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아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 바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외제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 핸들을 보시면은 컨트롤이 어딘지 혹시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핸들 뒤쪽 아래에 있는데 이게 눈으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딜러분도 처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차를 운행할 때는 컨트롤을 쓰지 마라. 이 차가 익숙해지고 컨트롤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서 감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 해야 돼가지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고가 그쵸. 날 수도 있고.
시즌2부터 새로 시작한 서키즈 차주님께도 오늘 다양한 선물 준비해 왔으니까 꼭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네네. 생각했을 때 다 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조 3008을 타고 계시니까 3008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질문 잘 듣고 정답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조 3008 1세대 전기형 차량은 2008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1세대 페이스리프트 후기형 차량은 몇 년도에 출시되었을까요? 1번 2010년, 2번 2011년, 3번 2012년, 4번 2013년. 3번 2011년? 3번 2011년. 네. 2011년은 2번이었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한 번만 다시. 알겠습니다. 네. 푸조 3008 1세대 전기형 차량은 2008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1세대 페이스리프트 후기형 차량은 몇 년도에 출시되었을까요? 3번 2012년. 3번 2012년. 네. 틀렸습니다. 2013년도였습니다. 아유, 4번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현재 타고 계시는 푸조 3008 2세대 차량은 2016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 3008 2세대 차량을 처음 공개한 모터쇼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푸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네. 네. 뭐야? 푸조 3008 모터쇼? 선물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푸조 3008 모터쇼 이름을 따지 네, 않았을까. 아이고 파리 모터쇼였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 차니까 그래도 네네. 프랑스 모터쇼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푸조 3008 모터쇼라고 네. 맞춰가지고 드리는 선물은 못 맞추셨으니까 네. 드릴 순 없고 기본적인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사실 주위의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가 푸조를 산다, 푸조 3008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열이면 열 전부 다 왜 푸조를 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름만 들었을 때 그 얘기고, 제가 이제 푸조에 관심을 갖고 푸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을 때는 푸조가 정말 좋은 차인데 이름 하나로 좀 안 좋게 보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푸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량이 이렇게 좋다, 푸조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좋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차를 만든 게 푸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푸조의 역사가 지금 한 20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200년 된 말년 병장이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0년이나 된 브랜드다. 200년 역사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된 역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거 있나요? 팰리세이드를 살짝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네. 큰 차를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저는 조금 안 좋게 봤던 게,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는 다 옵션제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하나하나 옵션 따지는 것도 좋지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랑 푸조 3008이랑 비교를 하다가 푸조에 한번 가서 딜러분이랑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제 할인도 많이 되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시승을 해보니까 와, 이 차 진짜 좋은 것 같고 조금씩 너무 좋아져서 이 차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팰리세이드가 옵션 이거저거 추가하면 정말 비싸죠. 네, 진짜 거의 5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차량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구매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해보고 할인 얼마나 받고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저는 그것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서울의 전 지역에 있는 푸조에 가까운 곳은 가보고 아닌 곳은 전화를 해봐서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서비스를 어떤 걸로 더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저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푸조 오너가 되실 분들도 저처럼 가보시기 어렵다면 전화를 하셔서 좀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 할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매장으로 가서 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라.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죠. 한두 푼 쓰는 게 아니니까 그쵸.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회하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전체적인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내부도 너무 이쁘고 외부도 이쁘고 지금 이제 주변 반응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제가 3개월 정도 타니까 그 반응들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푸조?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랑 이제 제 차를 조금 타보고 봐오면서 푸조 괜찮네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요, 푸조는 200년 역사를 가진 말년병장의 차다. 너무 좋다.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짬은 무시를 못한다. 아, 그쵸.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짬은 무시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날씨도 덥고 제가 너무 긴장도 더워요. 많이 해서 땀도 흘리고 네. 말도 좀 잘 못하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저로 인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08이라는 차량이 희소한 차량이잖아요. 그쵸, 많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영상이 네. 지금 3008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서호토바는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